2000년대 또 다른 변화는 199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운동권 세대, 민주화 세대의 자기분열입니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486 운동권 세대가 동구권이 붕괴하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의 타격 대상이었던 그 대상이 사라지니까 자기분열을 하게 돼요.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박영균의 86학번 김대리라는 작품인데, 회사의 직급 가운데 대리가 고위급 임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평사원 바로 윗직급이 대리죠. 그러니까 실무자인데 고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가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위계 조직에 흡수되어서 결국 조직 생활을 해야만 되는 직장인의 모습을 통해서 운동권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박영균 작가는 예전에 민중미술 그림을 벽화를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방정화의 집 나온 여자입니다. 이거는 1세대 민중미술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사회 문제를 다루곤 있지만 강경하지 않죠. 그래서 일상 속의 부조리. 뭐 제목처럼 집을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등에 업고 오뎅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마도 남편하고 싸워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미시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다룬다는 점에서 민중미술 1세대하고는 다른 결을 갖고 있죠. 2000년대 또 다른 특징,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하고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강조되면서 나온 가장 큰 특징이 이런 1인칭 미술의 부상인데, 1인칭 미술의 관심사는 이데올로기라는 거대 담론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라는 그 미시 담론이죠. 그래서 작품을 제안할 때 작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작품은 조습의 스비를 살려내라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업이 패러디한 원화는 원래 사진 이거죠. 이한열이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연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있는 그 보도사진이죠. 시위의 구호가 한열이를 살려내라였거든요. 그걸 빗대서 스비를 살려내라고 이름 단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때는 2002년도예요. 근데 그 해가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 때 시청광장에 몰려나온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인파를 1987년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 데모대에 빗대서 이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식은 작가한테 있긴 있지만 과거 민중미술 세대처럼 아주 심각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세대는 아주 많이 다르지만 권여현도 자기애를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작품에다 사용한 경우입니다. 1996년도 작업에서 군인, 거지, 여자 연출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델로 썼습니다. 2000년대 미술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드로잉의 부상입니다. 드로잉의 급부상. 드로잉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완성작으로 가기 위한 습작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드로잉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장하게 되고, 드로잉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줄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 올해의 작가상 그 화면입니다. 이 작가가 김을인데 그때 후보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으셨죠. 이분은 매일 일기 쓰듯이 드로잉을 갖다 만든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무수한 드로잉을 벽면에다가 다 채운 거예요. 작품 제목이 갤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게 되면 은하계나 은하수 정도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1450점의 드로잉으로 한 벽면을 다 채웠어요. 문성식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딱 보고 뭔지 아시겠죠? 이게 러브호텔이죠. 동아시아에만 있는 러브호텔. 그래서 육면체 모텔 건물 내부를 모는도종이를 이용해서 객실 내부 그리고 성교하는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묘사를 했어요. 이 작품을 회화로 재현했다면 같은 효과가 있을까? 같은 효과를 얻기는 어렵죠. 이 작품을 보는 포인트는 이 작품이 드로잉이라는 데 있고, 미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이가 아니라 제도용 종이인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민첩하게 모텔의 육면체랑 그 내부의 모습을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드로잉이 갖고 있는 민첩함이에요. 이건 임자혁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잉은 보통 2차원 종이 작업으로 보통 규정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은 이런 규정을 넘어서 확장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1998년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 벽면 뒤에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이걸 옮긴 거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는 한번 붙여도 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회용 벽화예요.
이것도 한번 세게 한번 확 치고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리는 드로잉의 신속한 게릴라성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은미술관 리뷰에서 다뤘던 허윤희 작가죠. 이분은 2008년도부터 나뭇잎 일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주운 나뭇잎을 갖고 와서 그때의 생각을 손으로 적어서 이미지와 글이 같이 조합된 작품을 연작으로 만들어냈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상장을 드로잉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주는 이런 자기 풍자적인 작업도 냈습니다. 허윤희에서 보듯이 자신을 성찰하는 소박한 도구로 드로잉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허윤희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영상은 영은미술관 리뷰 있죠? 이걸 참고해 주세요. 이로써 2000년대 미술 일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